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간추린 경제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브렉시트 혼돈이 계속되고 일부 기업 3분기 실적 부진에 따라 소폭 하락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0.15%, S&P 500 지수는 0.36%, 나스닥 지수도 0.72%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브렉시트 관련 법안의 신속 처리를 추진했지만 하원의 벽에 가로막혔습니다. 영국 하원은 유럽연합 탈퇴 협정 법안을 사흘 내로 신속 처리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개회관을 14표 차로 부결했습니다. 오는 31일 예정된 브렉시트 시한까지 법안 통과가 어려워지면서 또다시 연기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는 오펙의 감산 가능성으로 상승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내년도 수요 감소 우려 속에 오펙이 12월 회동에서 원유 공급을 대폭 줄이는 방안을 고려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1월물 WTI는 1.6% 상승한 54.16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 관광을 남측과 함께 진행한 선임자들의 의존 정책이 매우 잘못됐다고 비판하고 금강산의 남측 시설 철거를 지시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금강산 관광지에 남쪽에 오겠다면 언제든지 환영할 것이지만 금강산에 대한 관광 사업을 남측을 내세워 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윤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지수 모두 1%대 강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는 2090선 바라보면서 2088선까지 올라왔고요. 코스닥 시장도 655선까지 올랐습니다. 일단 어제 코스피 시장은 기관이 이끌었습니다. 기관이 어제 하루 동안만 코스피 시장에서 4천억 원 넘게 사들였는데 그중에서도 금투 쪽에서 3천억 원 넘게 매수했습니다. 전기전자 업종들 중점적으로 매수하면서 어제 시장에서는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1%대 강세를 보였는데요. 어제 코스닥 시장의 특징적이었던 점은 바로 거래 대금입니다. 어제도 마찬가지로 이 코스피 시장보다도 많은 6조 원대의 거래 대금이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어제 코스피 시장의 관전 포인트는 바로 시총 1위 경쟁이었는데요. HLB가 장중한 때는 시총 1위권까지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셀트리온 측이 어제 장중에 램시마 SC에 대한 이 결과를 유럽에서 발표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6%대 강세 보이면서 시총 1위 자리를 지켜내긴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소폭 하락했는데 이런 시장 상황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에서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신승효의 시그널 나올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애플 짚겠습니다. 애플은 아이폰 11 등 신제품을 발표한 뒤에 주가가 상승하면서 지난 11일 시가총액이 1조 달러를 또다시 돌파했습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9월 생산자 물가가 3년 만에 최대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함께 시장 상황과 엮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라이브 이슈타임에서는요. HLB 반전의 제약 바이오 섹터가 다시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매수해도 좋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최근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5G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이 5 시장이 폭발적으로 늘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투자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신승용의 시그널 나우 시간인데요.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뉴욕 증시의 상황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애플이 아이폰 11 등 이 신제품을 발표한 뒤에 주가가 상승하면서 지난 11일 시가총액이 또다시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우리 시장에도 당연히 영향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일단 애플 컴퓨터를 비롯한 전반적인 빵 주식들의 어떤 약진 이런 부분들이 다시금 이제 그 시장에 부각이 되면서 일단 그 1등주죠. 애플 컴퓨터와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에 대한 관심이 그렇다고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 결국은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빵 주식들, 그 중에서도 특히나 시가총액 1등과 2등을 차지하고 있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관심, 뜨겁다라는 부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부분 먼저 좀 짚어보고자 합니다. 근데 그에 앞서서요. 어젯밤 미국 지수 조금 좀 하락, 내지는 좀 약보합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요. 일단 지난 밤에 그다지 우리가 우려할 만한, 그리고 저는 좀 기대할 만한 그렇게 큰 이슈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만큼 시장 어찌 보면 한 발 더 진전을 위한 지금 현재 다소간의 좀 약보합 조정 양상으로 평가를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그런 평가 해볼 수 있지 않나 말씀을 좀 드려보는데요. 어제 발표된 지표는 기존 주택이 일단 전월 대비해서 2.2% 감소했다. 근데 계절치를 감안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기존 주택의 감소 부분, 이제 그 학교 개학이 이제 시작이 된 지가 상당 부분 지났고 어떤 그 이사에 대한 수요가 점차 줄어드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 좀 가져보게 되는데요. 일단 그 2.2% 감소는 그다지 크게 걱정할 만한 일은 우리의 그 경기에 대한 우려감을 자아낼 만한 그런 빅뉴스는 분명히 아니다라는 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었죠. 맥도날드랄지 P&G랄지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랄지 실적에 대한 발표가 있었는데 맥도날드는 기대치 이하였고 P&G와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는 기대 이상이어서 서로 엇갈리는 실적에 의한 움직임 나타났다라는 점. 결국 좀 이거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보면요. 결국은 큰 그림 속에서 지금 현재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무역 어떤 그 합의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작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 여기에 더 나아가서 이제 다음 주로 다가왔죠. FOMC, 10월 FOMC. 이에 대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이에 대한 투자 심리가 지금 현재 크게 흔들리고 있지 않는 차원 속에서 간헐적으로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의해서 기업들의 주가만 조금씩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 전체적인 투자 심리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은 그런 그림이다라는 점. 이런 속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합의에 이른, 물론 상당 부분 시간이 소요될 것이면은 분명하지만 그래도 하나하나씩 실타래를 풀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게 되면서, 그리고 주요국들의 경기 부양책이 하나둘씩 계속 강화되어지는, 지속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되면서 위험자산 선호 현상에 대한 분위기는 지속되고 있다. 그런 속에서 결국은 IT 주식들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시장 내에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부분. 그에 대한 시가총액 1등주죠. 애플 컴퓨터. 지난 최윤 앵커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난 11일 1조 달러를 돌파한 이후에 시가총액 돌파한 이후에 지금 현재 1.08조 달러, 그러니까 거의 1.1조 달러에 가까운 그런 모습. 그리고 저거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1.06조 달러. 근데 이 부분 1조 달러가 어느 정도 큰 금액인지 우리가 분명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우리나라 1년 GDP가 1.7조 달러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코스피의 시가총액, 코스피 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코스피 시장 자체 시가총액을 달러로 환산해 보면요, 1.2조 달러입니다. 어마어마한 시가총액을 애플 컴퓨터와 마이크로소프트가 쥐고 있다라는 부분.
물론 지난밤에는 애플 컴퓨터의 주가가 0.28% 하락을 해서 239달러에 마감하는 그런 모습. 마이크로소프트도 0.2%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 나타나긴 했었습니다만은 최근 애플 컴퓨터나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에 우리가 분명히 좀 주목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여기에 특히나 애플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호재 두 가지 분명히 있습니다. 아이폰 11 최근 출시된 아이폰 11 시리즈의 흥행이 지금 현재 예상 외로 상당 부분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점. 우리나라도 이제 예약 시판이 시작이 돼서 25일부터 실질적으로 출시가 되고 있는데요. 그 예약 판매 물량이 예상보다 상당 부분 흥행을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 그만큼 긍정적으로 애플 컴퓨터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시장에서 더 주목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애플 TV 플러스. 흔히들 지금 현재 그 OTT라고 해서 스트리밍 그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그 언제부터 뜨거운 것이 사실인데요. 넷플릭스의 주가, 넷플릭스의 어떤 그 신규 가입자의 증가세 둔화 가능성이 대두가 되면서 넷플릭스의 주가는 하락의 늪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반면에 최근 애플 컴퓨터의 주가랄지 애플 TV 플러스에 대한 관심이 크게 나타나게 되면서 애플 컴퓨터의 주가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애플 TV 플러스는 이번 11월 1일 신규 런칭 예정에 있다라는 점. 조금 더 좀 자세하게 알아보면요. 애플 TV 플러스는 월 구독료가 4.99달러. 넷플릭스의 절반 수준. 그리고 그들이 예상하고 있는, 그리고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첫해 그 신규 가입자 수는 전 세계적으로 약 한 1억 명 정도 되지 않겠느냐. 애플에 대한 충성 고객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넷플릭스 쪽에서 애플 TV 플러스로 이전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다라는 점. 근데 우리는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 증시에서 우리는 이제 투자에 관련된 지금 힌트를 좀 찾아봐야 됩니다. 두 가지 정도 분명하게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는데요. OTT 플랫폼과 관련된 사업. OTT 플랫폼 사업은 애플 컴퓨터가 지금 앞으로 잘 약진하고 있다. 여기에 디즈니 플러스도 지금 현재 그 11월 12일 런칭 예정이다. 그만큼 경쟁이 심화될 예정에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기존 거의 독과점 내지는 거의 1등을 50% 이상 1등을 계속 유지했던 넷플릭스의 주가가 흔들리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더 나아가서 OTT 플랫폼 시장의 확대, 그만큼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텐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공중파 3사 여기에 SKT가 합세해서 웨이브라는 OTT 플랫폼을 런칭을 했죠. 그러면 경쟁이 심화되는 사업 속에서 과연 주가 긍정적일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 출연하는, 신규 런칭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지금 어떤 그 신규 출시에 대한, 신규 진출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텀 부여할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산업면에서 본다라면 경쟁의 심화 구도가 경쟁 구도가 조금 더 심화되어지는 그런 모습들. 그렇기 때문에 OTT 플랫폼 사업의 성장은 분명하지만 점점 그동안의 블루오션에서 레드오션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모습. 근데 그 경쟁력을 서로가 가져가기 위해서, 그 레드오션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전략, OTT 플랫폼 사업자들이 추구하고 있는 전략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요. 결국은 매우 양질의, 그리고 소위 말해서 엣지를 가져갈 만한 컨텐츠, 소위 말하는 프로그램의 컨텐츠를 보유해 나가려는 그런 욕구가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결과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컨텐츠 IP를 보유한 회사들, 우리나라 스튜디오 드래곤도 있고 다수의
CJ E&M도 있고 다수의 회사들 지금 지금 우리 시장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이런 컨텐츠 IP 보유 기업들에 대한 관심 분명히 이쪽으로 궁극적으로 관심이 쏠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힌트 얻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아이폰 11의 흥행과 관련해서 애플향 부품 공급업체에 대한 관심이 새롭게 분명히 부각이 되어야 될 것이다라는 점. 특히나 애플 아이폰 11에 대한 관심, 아이폰 11과 아이폰 11 프로, 아이폰 11 프로 맥스 이 관심이 결국은 카메라 모듈 쪽에 상당 부분 쏠리고 있고 배터리 쪽에 쏠리고 있다라는 점. 그럼 배터리와 카메라 모듈, 특히나 시장 내 상당 부분 부정적인 평가를 받아왔었던 카메라 디자인에 대한 모습이 지금 이제 소비자의 어떤 그 선호도가 상당 부분 개선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있다라는 점에 주목을 하면서 카메라 모듈 공급업체, 애플의 아이폰 11의 카메라 모듈 공급업체, LG 이노텍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회사들에 대한 관심이 우리가 계속해서 가져가야 되는 것은 아닌가. 애플 컴퓨터의 시총 1위 지속되는 한, 그리고 애플 컴퓨터의 주가가 계속 상승하는 한, 이런 두 가지 관점의 시장, 우리 시장으로의 영향 여부 분명히 주목해야 될 것이다라는 부분, 우리 시장으로 같이 좀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CNBC가 간밤에 좀 분석 기사를 냈는데 애플이 앞으로 25% 이상의 랠리를 보일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시장의 종목들도 계속 좀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 이번에는 경기 전체 좀 다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9월 생산자 물가가 3년 만에 최대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생산자 물가 하락세가 더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어제 사실상 상당 부분 그 시장 내 좀 우려감을 더해지는 그런 어떤 경제 지표가 한국은행 측으로부터 발표가 됐습니다. 9월 생산자 물가가 될 것 같은데요. 103.84포인트 기록을 하면서 전월 대비해서 0.7% 다시금 하락하는 3년 내 최대폭 하락을 보여주는. 근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3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라는 점. 7, 8, 9. 소위 말하는 3분기 내내 마이너스 물가 수준을 기록했다. 근데 두 번째는 생산자 물가는 거의 바로 소비자 물가 지수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부분,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난 이미 7월, 8월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습니다.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는데 이번 생산자 물가의 이번 달 하락, 지난달 하락치 이런 부분들이 바로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면 그것도 0.7%포인트니까요. 아마도 조만간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 지수 3개월 연속 하락세에서 벗어나기는 상당 부분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우리가 분명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한국은행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미리 선제적인 조치, 물가의 안정을 위해서 선제 조치 지난주에 이제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하긴 했었습니다만은 이 부분이 다시금 올라서 플러스 물가 최소한 연간 2%대의 물가 상승률은 기록을 해줘야만 경제가 그래도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평가를 하기에 충분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실질적으로 생산자 물가가 하락을 한 기본 배경 두 가지입니다. 반도체 가격, 수출 가격은 역시 반도체 가격도 하락을 했고 국제유가가 5개월 연속 하락을 하게 되면서 석유류 제품의 동반 하락을 유도를 했고 석유류 제품의 동반 하락은 결국은 우리 필수 소비재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근데 이러다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이 물가가 하락을 한다라는 얘기는 경기가 그만큼 안 좋다라는 이야기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나라 성장률 목표치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다. 특히나 내일 우리나라 3분기 GDP 발표 예정에 있죠. 걱정이 되는 부분은요. 3분기 GDP 발표를 한 직후 아마도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 초반으로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겠느냐. 그러면 복합적으로 장기 저성장 국면과 저물가 국면 두 개가 합쳐지게 되면서 경기 침체로의 우려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아마도 정부는 상당 부분 공격적인 경기 부양책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때까지는 일자리 창출에 상당 부분 노력을 해왔지만 정부 노력 아마도 조금 더 앞단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크겠다. 일자리 창출은 조금 더 기저로부터 이제 그 소비를 늘리려는 그런 어떤 노림수가 있었다라면 지금 현재는 조금 좀 함시가 급하다라는 차원에서 아마도 소비 확대 쪽으로 상당 부분 포커스가 맞춰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경기 부양책에는 4가지 있다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통화 정책이 있고 재정 정책이 있고 조세 정책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규제를 완화해 나가는 그런 정책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정부 다양한 방법으로 이 4가지 복합적으로 사용하려는 그런 모습들 보여지고 있다라는 점. 근데 그 중에서 최종 목표는 결국은 소비 진작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러면 소비 진작에 있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소비 진작의 핵심 포인트, 핵심 트리거는 어디가 될 것이냐. 내구 소비재일 수밖에 없다. 내구 소비재. 가격도 비싸면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 IT와 가전, 자동차가 될 가능성. 이 부류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이 IT, 가전, 자동차, 이 업종 부류, 이 부분 계속해서 꾸준하게 지금 이제 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가져가는 한 계속 가져가야 되겠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좀 시간이 지났으니까요. 투자 전략 좀 살펴보면요. 지금 이제 경기 진단 관련한 혼조세는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업종별로 이제 지금 상당 부분 시장에서 소외되었던 업종들에 대한 순환매, 진행 양상 좀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 않나 이런 부분들 생각을 해볼 만한 것 같은데요. 특히나 경제 발표되는 경제 지표는 둔화 내지는 혼조 양상. 여기에 경기 부양책이 가세하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큰 흐름 속에서의 박스권 양상을 크게 벗어나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부분. 이 속에서 3분기 종목별로 실적 모멘텀이 가세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될 텐데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최근 미국 시장에서의 어떤 그 실적 발표 부분, 특히나 업종 대표 주자들에 대한 실적 발표 부분 주목을 하고 참고를 해야 될 텐데 그 참고의 배경은 결국은 업종별 순환 사이클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찾아봐야 될 것이다. 이번 주 지난밤에는 맥도날드의 실적 발표가 있었고요. 그리고 P&G의 실적 발표가 있었고 유니언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가 대표적으로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 이번 주 후반이죠. 캐터필러의 실적 발표,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발표, 인텔의 실적 발표. 캐터필러는 당연히 건설업종에 대한 어떤 지금 순환 사이클 참조 분명하고요. MS와 마이크로소프트와 인텔 같은 경우에는 주 후반이죠.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지금 반도체, IT 반도체 지금 현재 상황, 과연 바닥을 탈피하고 있는지, 상승 국면에 돌입을 했는지, 그러면 언제나 상승 국면에 돌입을 할 수 있을지의 여부들 분명히 우리에게 힌트로 제공하고 있다라는 점 참조해 두시면서요. 전체적으로 3분기 실적 그리고 외국인 수급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부분. 특히나 이제 MSCI 신흥지수의 중국 A주의 편입 확대 11월부터 다시 또 추가되죠. 이러다 보면 조금 좀 주 후반으로 갈수록 외국인 수급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 외국인의 수급 상황 잘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특히나 다른 부분보다는 3분기 실적과 관련된 시장 내 업종별 변화 가능성 미리미리 체크해 보시는 것이 이번 3분기 실적 시즌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핵심 포인트일 수 있다라는 점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슈와 전략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내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 타임인데요. 한국투자증권 김권진 차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이 HLB와 셀트리온 강세의 이 제약 바이오 섹터가 다시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흐름 계속 가져갈 수 있을까요? 우선은 조금 당분간은 이런 모습이 계속 나타날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바이오 업종에 외국인 기관의 이런 매수세가 많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대부분 프로그램 매매가 좀 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꼭 다시 한번 인지를 시켜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제약 바이오의 대장은 바로 HLB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강하게 상승하는 이런 중간 장중 시점에까지만 하더라도 코스닥 시총 1위까지 올라가기도 했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실제 전날까지 코스닥 시총 1위 기업인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는데 그보다 훨씬 더 크게 상승을 한 HLB가 시가총액 7조 8천억 가까이가 되면서 1위를 차지하기도 했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마지막으로는 HLB가 다시 상승폭을 많이 줄여버리면서 2위로 내려갔긴 했지만 어찌됐든 이런 이중표는 좀 찍어지기도 했었다라는 거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이외에도 어떻게 보면 진단 분석 기업인 사이토진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생명과학 분야의 이런 글로벌 기업인 서머 피셔 이런 사이언티픽 이런 기업과 공동 기술 협약 계약을 맺었다라는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하는데 사실은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지 그냥 협약만 맺혀져 있는 것이다라고 우선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HLB 관계사인 HLB 파워 같은 경우도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HLB의 어떻게 보면 후광을 좀 입는 이런 모습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바이오 업종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시장에 대한 이런 불신을 거둘 만한 모멘텀, 바로 상승 동력은 사실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팩트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최근에 어떻게 보면 투자 심리 회복에도 불구하고 바이오 업종의 이런 투자 시에 성장 가시성은 좀 더 어떻게 보면 무게를 둘 필요가 있다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어떻게 보면 모멘텀보다는 기대감으로 많이 상승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판단해 주셔야 된다는 거. 실제 HLB 같은 경우가 시가총액이 좀 높아지면서 유입된 포지션 매매가 지금 현재 대부분이고요. 임상 결과에 대한 이런 확신을 갖고 들어오는 롱 포지션 매수로는 아직은 조금 어려운 모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바이오 업종의 전반이 어떻게 보면 바닥을 살출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확실한 상승 모멘텀은 보이지 않는다는 점, 이걸 좀 여러분들이 좀 아시고 인지하시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좀 맞지 않나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 어떻게 보면 성장 가시성이 좀 높은 바이오 시뮬러 업체들을 주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대응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한 어떻게 보면 제약 바이오에 어떻게 보면 다가서는 이런 매매 방법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실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 내년 큰 폭의 외형 이런 증가와 수익성이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관심을 가져보셔도 되지 않나라는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차장님, 이와 함께 코스닥 시장에서는 신용거래 잔고가 급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해석해 보면 되겠습니까? 네, 지금 현재 코스닥과 코스피의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거래 대금이 조금 역전되어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서 코스닥의 어떻게 보면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이 코스피 시장을 추월하고 있는 건데요.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이 한 227조 정도고 코스피가 1378조입니다. 거의 6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것을 지금 현재 역전을 한 것이다. 시가총액은 그런데 하루에 거래 대금은 역전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의 형님인 코스피를 동생 코스닥이 앞지른 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1일부터 18일까지 코스닥이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이 4조 6천억 정도고 6천억 가까이가 나오고 있고요. 코스피는 4조 2천억 정도입니다. 거의 4천억 가까이가 지금 현재 차이가 나고 있고요.
이달에 증시가 개장한 12거래 가운데서 코스닥 거래 대금이 코스피를 앞지른 날은 8거래일에 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지난 8일 같은 경우는 코스닥 거래 대금이 6조 원이 넘어가면서 상당히 코스피를 많이 코스피 거래 대금은 45% 가까이 웃돌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코스닥의 거래 급증에 주도한 것은 개미 투자자들입니다. 코스닥의 거래 대금이 코스피보다 컸던 8거래일 가까이 가운데 개인 거래의 비중이 85%를 넘어선 날이 7거래일이나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코스닥의 이런 개인 거래 비중이 계속해서 강하자라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보면 중심이 서 있는 게 바로 이 제약 바이오 업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외국인 기관들은 열심히 매도를 해감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이 어떻게 보면 제약 바이오를 계속해서 끌어올리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최근에 앞에서 얘기해드렸던 HLB나 실제 인보세 사태를 일으켰던 코론 피시즌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는 좀 긍정적인 이슈가 상당히 많이 나타나면서 코스닥의 투자 심리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그리고 또 그런데 좀 위험성이 있는 게 바로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현재 빚을 내서 주식을 사들인 금액이 상당히 좀 많이 반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코스닥의 신용거래 융자 잔고가 지난 6월 말에 5조 6천억 정도였습니다. 근데 8월 말 같은 경우는 4조대까지 떨어지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 최근 17일 기준으로는 4조 8천억으로 다시 상승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코스닥의 신용거래 융자 잔고가 코스피보다도 지금 현재 많아지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용거래 잔고가 많다는 것은 향후에 주가 상승을 기대하고 빚을 내서 주식을 산 개인 투자자가 지금 현재 많음을 의미할 수 있고요. 빚을 내 사들인 이런 주식의 상승 동력이 떨어지면 증권사에서 어떻게 보면 돈을 받기 위해서 해당 주식을 반대 매매 물량이 좀 시장에 나온다는 거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주가 변동성이 극심해지는 지금 현재 제약 바이오 업종에 대한 이런 투자자의 개인 위험성이 많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개인과는 달리 기관 투자가는 사실은 코스닥 시장에 좀 많은 눈길을 주고 있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월별 이런 거래 금액 기준으로 해서 기관 투자가는 1월에서 9월까지 9개월 연속으로 계속해서 순매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코스닥 쪽에 이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계속해서 대부분 매도 쪽으로 지금 현재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다시 한번 꼭 기억할 만한 이런 사실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등 나오고 있는 업종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5G인데요. 5G 같은 경우에는 내년부터 5G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자, 우선 5G 같은 경우는 제가 지속적으로 좀 긍정적인 코멘트를 많이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계속해서 좀 긍정적으로 여전히 봐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게 결론을 먼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사실은 좀 지지부진했죠. 그런데 5G들이 다시 한번 꿈틀꿈틀 거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장의 이런 모습이 나타내고 있는 것은 서진 시스템을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즉 서진 시스템이 망가지지 않는다면 5G는 계속해서 또 움직여줄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을 기해서 5G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5G 관련된 주식들이 영업이익 전망치를 봐도 지난해보다 올해보다도 내년이 더 좋아질 것이다. 계속해서 상승 국면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증권가 쪽에서는 수출 비중이 높은 회사들, 대표적으로 바로 KMW나 RF, HIC 같은 이런 종목들이 톡톡히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 현재 내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9월 들어서는 앞에서 제가 잠깐 얘기 드렸던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끊임없이 상승을 하고 있고요. 또 같은 업종의 다산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은 상승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들 주가가 대부분 연초 이후에 상반기까지 가파른 상승을 했다가 이후에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왔는 게 사실이었는데요.
5G의 설비 투자가 생각보다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는 데다 미국과 중국의 이런 무역 분쟁이 재차 구조되는 등 매크로에 대한 이런 위험이 좀 커진 탓입니다. 그렇지만 다시 최근에는 흐름이 좋아지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는데요. 바로 내년에는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일본 그리고 미국 등지에서 본격적으로 5G 시대가 꽃필 것이라는 이런 기대감이 딱 트고 있는 까닭입니다. 휴대폰 교체 시기에 맞춰서 사용자들이 본격적으로 5G 폰에 이런 갈아탈 것이라는 이런 전망도 이러한 기대에 한몫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5G 투자는 예상보다 지금 현재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요. 대만의 기업인 TSMC 같은 경우도 컨퍼런스 콜에서 2020년 5G 스마트폰 비중이 10% 중반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는 반년 전에 이 회사의 전망치 한 자릿수 대비해서 크게 상향된 결과라고 지금 현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내년에는 해외 중심의 매출 증가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는 거 이야기를 해드리겠고요. 앞에서 제가 얘기 드렸던 TMW, RF, HIC 그리고 다산 네트워크스 같은 이런 종목들이 해외 매출 중심의 어떻게 보면 수혜주가 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올해는 어떻게 보면 국내 5G 투자 이런 관련 업계가 어떻게 보면 주가 상승을 이끌었다면 내년에는 중국, 일본, 미국 등의 해외 시장에서 5G 성과가 나타나는 네트워크 장비 업체들의 이런 상승이 얘기가 더 많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 이런 것은 우리나라를 이미 어떻게 보면 레퍼런스로 쌓은 앞에서 얘기 드렸던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봐봐야 되는 하나의 이슈가 다시 만들어지는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장님. 네, 사장님 지금 나오고 있는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아십니까?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어떤 노래죠? 아기 사랑 뚜루뚜뚜루 네, 이거 좀 다 들어봐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말씀처럼 바로 아기상어인데요. 이달 네네. 초부터 아기상어의 북미 순회 공연이 시작돼서 미국 현지를 휩쓸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남 스타일을 능가한 열풍이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제 우리 시장에서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 보였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말 따라 부르기 쉽고 누구나 이렇게 저도 그냥 애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많이 들어봤던 노래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할아버지 상어, 아빠 상어, 엄마 상어부터 했고 수십 많은 패러디도 나오고 있고 또 많은 이런 파괴력이 지금 현재 있게 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 베이비샤크 뚜루뚜루뚜루 이렇게 해서 번역이 되면서 상당히 크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100개 도시 이상의 이런 순회 공연 이런 완판 행진 그리고 인종이나 나이를 잊고 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 이런 말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또 필리핀 유머들 같은 경우도 아예 영상을 틀어주면서 지금 현재 대히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유튜브 조회수가 37억 회가 돌파가 되면서 조금 엄청난 이런 이슈가 나타내고 있고요. 또 최근에 메이저리그 쪽에서 워싱턴 팀의 응원가로 채택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많은 이런 호응이 얻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실제 어떻게 보면 스마트 스터디 같은 경우도 2015년 지금 현재 북미의 구전도고 아기상어를 유아들의 눈높이에 맞게 각색한 이런 상어 가족 이런 캐릭터와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빅히트를 시킨 주인공이고요. 귀여운 아기와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상어가 차례로 등장하면서 영상은 유튜브 조회수가 상당히 폭발적인 지금 현재 반응을 얻고 있고요. 상어 가족들의 리드미컬한 이런 몸짓과 맞물리는 이런 뚜루뚜루뚜뚜 이런 중독성의 이런 넘치는 후렴구들의 얘기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 이런 모습만 나오더라도 아이들이 상당히 크게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기상어의 신드롬이라고 얘기를 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이슈들 때문에 이렇게 관련된 이런 기업들이 조금 많은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 흐름은 어제도 이미 상한가를 갔지만 오늘도 좀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나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오로라가 이런 애니메이션을 취했는데요. 바로 후 구조대에 대한 이런 인지도 향상이 해외 완구 매출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커 보인다는 점에서 오로라의 주가도 오늘은 좀 더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전략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원달러 환율도 계속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수급도 좀 개선되는 모습인데 오늘장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 보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원화가 계속해서 강세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건 여러분들 참 중요한 여러분들이 팩트 체크다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원화가 강세가 나오면 외국인들은 가만히 있어도 사실은 돈을 벌게 되는 이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실제로 그렇지만 오늘 같은 간은 어떻게 보면 매물 출회가 좀 예상이 된다는 겁니다. 종목별로는 좀 차별화된 장세가 좀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이야기를 해드리겠고요. 오늘도 어떻게 결국은 외국인들의 흐름을 많이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틀 연속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를 상당히 좀 강하게 해줬다는 거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3분기 실적 발표 시즌입니다. 바로 어떻게 보면 실적 발표된 종목들 중에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로 좀 여러분들이 슬림화 시킬 수가 있고 거기에 대표적인 업종이 바로 IT 업종으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슬림화된 매매를 지속적으로 좀 해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거 이야기해드리겠고 앞에서 제가 얘기 드렸던 5G 관련된 주식들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슈와 전략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 김건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리보 박유라입니다. 오늘도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앞으로 금요일까지는 이런 비슷한 날씨가 이어질 텐데요. 하지만 주말부터는 기온이 5도에서 6도가량 크게 내려가 이맘때 쌀쌀한 가을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기온의 변화가 크니까요.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하늘이 차차 흐려지겠고 저녁부터는 곳곳으로 가을비 소식이 있습니다. 제주도는 저녁부터, 밤에는 경상 해안과 남해안으로 확대되겠고요. 또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충청 이남 내륙에는 산발적인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양은 경상 해안과 강원 영동에 30에서 60, 제주도와 남해안에 5에서 30mm가 되겠는데요. 제주도와 남해안은 내일 오전에 그치겠지만 동해안은 주말까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각 위성 영상입니다. 전국에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고 있고요. 경북 내륙과 강원 산지로는 짙은 안개가 껴있는데요. 아침까지는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북동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고 남부지방은 오후부터 남해상에 위치한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의 아침 서울 14도, 춘천 11도로 쌀쌀하지만 낮에는 서울이 22도, 춘천 21도까지 올라 선선하겠습니다. 동해안도 아침 공기가 쌀쌀합니다. 강릉과 울진 14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낮에는 20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도 아침이 서늘하거나 쌀쌀합니다. 광주 16도, 대구 13도를 보이는데요. 한낮에는 광주 20도, 대구 21도로 포근하겠습니다.
모레까지 남해 동부 먼바다와 제주 전해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물결도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는데요.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은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